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참 사회가 너무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네. 10년이 되는데 사건 개요를 보면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인데 네.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이 사회에 없어야 될 사람인데 네. 교도소에 들어와서는 인권을 찾고 네. 뭐 해달라 교도관을 괴롭히고 네. 실제로 재판장이 나가서는 쇼를 하고 네. 울고 불고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울산 자매 사건에 있듯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실제로 사형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형수가 60 몇 명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만약에 추수해서 나가서 또 사람을 피해자가 만든다면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10여 년 근무하면서 요즘 들어서 너무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교도관의 제 1목표가 제 법 1조가 수용자를 교정교화하여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교도관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교도관을 먹고 못 사는데 제가 앞으로 20년은 더 교도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차피 상생해가지고 올려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희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는 이런 염세주의적 이런 생각을 말고 좀 희망적인 말을 좀 그러려면 내가 그들의 희망이 되려면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희망이 뭐겠어요? 나가는 거겠지. 예. 그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니만 잘하면 니도 밖에 나가서 자유의 세상에 살 수 있다. 니만 잘하면. 아시겠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식의 까르마. 성질 난다고 두들겨 패고 욕심 난다고 훔치고 욕망이 일어난다고 성추행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너는 영원히 희망이 없다. 네 인생은. 그런데 네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때리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아무리 물건이 가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도 남 물건을 뺏거나 훔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강제로 누군가를 만지거나 폭행해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술 먹는 건 좋은데 취해가 행패 부려서는 안 된다. 마약에 취해서는 안 된다. 네가 이렇게만 정신 차리고 살면 너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 가르쳐 봤는데도 1년이 몰다 하고 들어온 놈들도 있고 내가 사비를 틀어서 차비를 줘본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2년이 몰다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럴 때 도대체 그 사람 때 이제 자기가 성질이 될지. 나잖아, 그지? 예. 저런 인간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래 되면 자기는 이제 중생에게 희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밖에 나가면 또 죽이는데 사람을 피해주고 또 강간하고 또 아동 성추행하고 다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 돌고 도는데 그런 사람 죽이면 만약에 그 피해자가 제2의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이놈은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런 놈 죽여버려야 돼. 이놈은 살인했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돼. 이건 성추행했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돼. 이거는 반정부 활동했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돼. 이놈은 데모했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돼.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하지만 그게 이제 조금 더 용납하기 시작하면 지금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 그래서 그 나쁜 놈이 있잖아. 그죠? 나쁜 짓 한 놈 저런 놈을 교도소에 넣어가 왜 밥을 먹이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저런 놈은 왜 우리가 악착같이 해가 일해가지고 번 돈을 저 나쁜 놈 저걸 밥 먹여야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죽여버리든지 효과적으로 하려면 두 번째 저놈을 일을 시키든지. 그래서 북한에서는 모든 교화소가 일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뭐다? 강제노동 수용소예요.
지금 이 강제노동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철폐하라고 난리잖아. 그죠? 근데 북한식으로 말하면 저런 인간들은 가만 놔놓고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다가 죽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가면 이제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중국도 옛날에는 그래서 죄사자를 반드시 데려다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요즘은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쁜 놈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인권이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인권이라는 것은 아무리 나빠도 아시겠어요? 최소한도 인간으로서 살 권리는 줘야 된다. 숨 쉴 권리는 줘야 된다. 밥은 먹여줘야 된다. 잠은 재워줘야 된다. 그렇다고 두들겨 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권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상대가 내가 이겼다. 상대가 부상을 당했잖아. 그럼 왜 영화 보세요. 이렇게 창 가지고 쭉 다니면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어때요? 확인사살하죠. 그죠? 이렇게 죽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항복하면 어때요? 죽여버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적진에 점령하게 되면 애고 어른이고 싹 학살해버리잖아. 옛날에는. 그 당연해요. 옛날에는. 첫째는 저놈이 우리를 해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 낳아놓으면 저 애들이 커가지고 또 보복하기 때문에 미리 실을 잘라버린다. 이랬는데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우선 우리가 군인끼리는 서로 죽이는 건 그래서 이해된다 하더라도 군인 안에 민간인을 꼭 죽일 필요가 있느냐. 서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쟁 안 하면 좋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인은 살상하지 말자. 아녀자나 노인이나 이런 건 죽이지 말자. 직접 전쟁에 관계없는 사람. 좋다. 그래. 그건 하자.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하다가 포로가 된 사람은 굳이 죽이지 말고 놔놨다가 끝나면 그냥 서로 바꾸자. 그래 좋다. 조금 전에 내 친구 죽인 애지만은 성질 같은 팍 죽여버려야 되지만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공격의 능력이 없다면 그럼도 치료해 주자.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인지가 그만큼 높아진 거지, 그지? 이거 인도주의 또는 인권 이렇게 말하는 거. 휴머니테리안 굶어 죽는 사람 도와주자. 적이라도.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 같으면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원수도 줄이면 뭐하라? 먹여라든지. 이제 그건 옛날에 성인들이 한 얘기인데 요즘은 성인 아니라도 일반인도 전쟁하는 군인 사이에도 그 정도는 서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게 이제 인권이 얘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권 문제는 남의 나라, 원래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그랬는데 남의 나라도 인권은 우리가 나라를 넘어서서 얘기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인권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권을 얘기할 수 없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어떠냐면 당신이 나를 만약에 두들겨 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 맞으려고 막 나도 맞고 두들겨 패면 정당방위에 됩니다. 근데 자기한테 내가 맞고 집에 와서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이튿날 가서 두들겨 패버렸어. 그러면 이게 정당방위예요? 폭행이에요? 그래 봐. 감정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폭행죄예요? 내가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당방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은 건 맞은 거고 때린 건 폭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맞은 게 있으면 그냥 가서 때려버리는 거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옛날 원시적인 방법이다. 지금은 어떠냐. 맞았다면 그거를 고소를 해서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거지. 내가 사적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만이 이게 죄형 법정죄야. 법률에 의해서만이 처벌을 하지 개인 감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좀 부족하다 하면 국민적 합의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가 우리가 지금
몇 개의 법에 존재하고 있는데 왜 판결을 내려놓고 사형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인권의 추세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위험하면 100년이든 200년이든 장기 격리를 할 수는 있지만은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찬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처님 같으면 그건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미 사형이 다 폐지가 됐어.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사형을 시켜. 우린 그 중간쯤에 있어. 사형제 폐지는 아직 안 했고, 그러나 사형 집행도 안 하는, 이게 이제 유보된 상태죠. 법적으로 딱 폐지도 안 했고, 그렇다고 법대로 무조건 집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유보시켜 놓은 상태. 왜? 국민 여론이 폐지도 찬성 안 하고,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이 반반쯤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폐지하자 이렇게 말하고, 일부는 사형시키자 이렇게 말하니까 중간에 좀 어중간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여론이 흉악범이 생기면 어느 쪽에 여론이 높을까? 죽이자 이런 여론이 높겠죠. 그런데 인혁당 같은 것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인혁당 사건 같은 것도 사형시켰잖아. 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나니까 어때요? 만약에 사형 안 시키고 무기징역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면, 야, 사형제도는 폐기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죽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반대로 또 이 흉악범, 이렇게 애들을 막 죽이고 이런 거 볼 때는 또 사람이 감정이 확 상하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또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형제 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형 집행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 우리 현실이 머물러 있다. 유럽 같으면, 지난번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70몇 명인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들을 그것도. 그래도 거기 사형시켜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장기 격리 시키는 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으면 그건 벌써 죽여버렸어요. 미국의 여론은 어떠냐? 한 명을 죽여도 죽여버려라 이런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달라요.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끼어있어. 그래서 지금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인권 후진국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인권 하다 보니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교도관한테든가 근데 자기 인권을 달라고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교도관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호랑이가 우리 어머니를 물어 죽였어. 그래서 내가 호랑이를 죽이면 살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보복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호랑이가 이웃집 아주머니를 또 물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호랑이를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였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도관은 기본적으로 범죄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보복적 차원에서 하면 후진적인 얘기고, 예방적 차원,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어때요? 교화, 안 되면 격리. 이게 교도관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너무 이렇게 애들이 이제 재수자 수용자들이 안에서 너무 자기 인권만 찾고 피해자들을 생각 안 하는, 자기는 억울하다고, 사건 내용을 보면 도저히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러는 게 우리도 나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 그놈 두드리 패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 법은 미국에서 우리들은 서양법이잖아. 그죠? 이 법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어. 또는 죽였어. 그랬을 때 나는, 그런 나도 내 권리를 보호할, 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 불리하면
죽여놓고도 안 죽였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보장돼 있어. 이걸 거짓말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로 보면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법률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기 방어권이 있어. 나 안 죽였다 이렇게 말해도 돼. 그거를 형사가 상대에게 체포를 할 때 너는 너에게 불리하면 증언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려줘.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였다면 나한테 불리하다면 나 안 죽였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그를 그 사람의 권리로 인정해 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안 죽였다 하든지 말든지 죽인 증거를 확보해야 돼. 그럼 사실 성질로 하면 이거 기분 나쁘잖아. 그럼 뭐 확인할 거 뭐 있어. 잡아가 때려 죽여버려야지. 시간만 낭비하지.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열에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안 죽였다 하면 이 사람이 죽였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누가 봐도 이놈은 죽였다고 될 때 죽였다 하는 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면 현재 법이.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교육을 우린 옛날에는 뭐든지 죽였으면 죽였다고 빨리 말하는 게 솔직하잖아.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애를 집에 놔놓고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잠시 놔놓고 밖에 갔다 왔더니 애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목욕탕에서. 그럼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애 죽였다 이래 말해야 안 해요? 하죠. 누가 잘못해 죽이냐니까 제가 잘못해서 죽였습니다. 그래가 감옥 가서 10년씩 산 사람이 있어.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무리 못되지단 그 사람도 자기를 변호할 권리가 있고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인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지 하지 않은 대로 다 해주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너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너는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 지가 뭐라 그러든 우린 그걸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대개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억울하다 싶으면 재조사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재조사를 저 새끼 저 나쁜 놈이다 재조사 안 하지만은 가끔 100에 하나는 재조사를 해보면 진짜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미국에도 보고 우리나라도 보고 30년 살았는데 나중에 누명이 벗겨져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한 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돈이 좀 더 들지.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할 때는 그거 못해요. 북한 같은 데는 그래 못해요. 돈 드니까. 그러니까는 막 적당하게 죽여버리고 그냥 쳐여버리고 그 안에 있는 놈 밥도 안 주고 이래가 굶겨 죽여버리고 이래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 교도관 시설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졌죠. 10년 안에 에어컨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텔레비도 트고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었다고 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교화하는 게 첫째인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교화를 못 시키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는 반성이 돼야 될 문제예요. 예를 든다면 어린이 성폭행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거는 피해를 입은 부모가 볼 때는 진짜 죽일 놈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아이에게 평생 상처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량을 높이면 해결이 되느냐? 형량을 높여서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죽여버리면 해결이 되겠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해결되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계속 나와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남자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폭행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을 세게 하면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른이 성추행범 이런 거는 처벌을 세게 한다고 해서 줄어들 확률이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 욕망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성인의 여자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인의 여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은 어떠냐면 멀리 여자가 벌거벗어 모욕하거나 이런 거를 멀리 창문 열고 본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안 그러면 그 여자가 벗어놓은 빨래줄에 널어놓은 옷 가져가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일종의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성인은 접근을 못하고 어린애한테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동성추행범이라서 이게 정신질환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5년 있다가 내놓으면 전자팔찌를 깨놔도 얘는 머리가 헷가닥 해버리면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건 죽인다 해도 이건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런 거를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치료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치료가 안 되면 장기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어떠냐 하면 이걸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처벌만 했다가 내놓으니까 재범이 일어나고 산범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벌을 높이니까 어때요? 처벌받기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성추행만 안 하고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성폭행, 살인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흉악범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증거가 남으면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증거를 안 남기려고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벌 위주로 하면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가 잘 안 되면 격리를 시켜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정이 그 정도로 발달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나가야지 무조건 때려 죽여라 이렇게 자꾸 가면 이제 나중에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그 시적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그러나 수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행이 부족하다보다 감정으로는 이해가 돼요. 나도 이래 말하지만 내 부모를 누가 그러거나 내 동생을 누가 그랬다면 성질 날까 안 날까? 성질 나겠지. 성질 같으면 가서 그대로 밟아 죽여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현대는 좀 뛰어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간첩 행위를 했다 이러면 죽여버려라 이러지만은 또 그 사람 가족 입장에서 보면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러겠죠. 네. 그 제가 아는 신도분 중에는 아들이 약간 이게 지체부자유예요. 약간 정신이 좀 모자라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여자애를 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무죄로 처음에는 그냥 방면이 됐어요. 특별한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또 5년인가 있다 하면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가서 살게 된 거예요. 1년인가. 부모 가슴 아프겠죠. 근데 그래 나와 있다가 5년 만에 또 누구를 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은 이게 갑자기 와서 요즘 법이 처벌이 강화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자파를 지키고 3년 살고 나올 때 전자판기 끼는 처벌을 받으니까 부모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애가 정신으로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을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로 볼 때는 부모가 마땅히 내 아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했다 해도 피해자를 생각하면 격리될 수밖에 없겠다 이래 받아들이면 되는데, 부모는 자기 아들이 잘못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또 용납되면 또 더 심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된다. 무조건 이게 과거는 어때요? 살인이나 폭행은 엄벌에 처하면서 성추행은 굉장히 가볍게 처벌했잖아. 그죠? 네. 요거는 우리가 좀 교육이 새로 돼야 되고 처벌이 좀 돼야 돼요. 피해자에 대한 형이 안 맞는 게 균형이. 그러나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달으면 사회 전체가 죽이는 쪽으로,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게 돼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요즘 이제 인권이 좀 신장되면서 죄인이 막 인권 주장하니 성질이 좀 나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람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뤄야 됩니다. 너 같은 놈은 인권이 없다 이러지 말고 너도 10명을 죽인 너도 인권이 있다. 적법한 절차에 있어서 사형이 집행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장기로 격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함정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장기적인 이 흉악범의 장기적인 격리는 결국은 사회적 비용만 높이고 오히려 범죄를 많이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또 이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집행을 하자 이런 이제 건의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은 폐지하는 쪽으로 추세입니다. 유럽은 거의 다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금 제도는 남아있고 형은 멈춘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